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왕들을 제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5년 즉위한 헨리 7세는 장미전쟁의 결과로 시작된 튜더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튜더 왕조는 그림과 같이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화합 결과로 탄생한 왕조이지만 국왕의 권력을 얻고 있었던 쪽은 랭커스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크 가문을 내치고 싶어 했고, 반대로 요크 가문도 반란을 꿈꾸고 있었죠. 헨리 7세는 1506년 서퍽 백작을 붙잡아 런던 탑에 가두면서 즉위 후 발생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명실공히 튜더 왕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재위 기간 중 중요 업적을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의 대프랑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프랑스로부터 왕조의 승인을 얻어내며 왕권을 확립하였고, 1501년에는 첫째 아들 아서 왕자와 스페인 캐서린의 결혼을 성사시켜 왕가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아서 왕자가 사망하자 스페인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둘째 아들 헨리를 또다시 캐서린과 혼인시키기도 하였죠.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도 스페인과 프랑스의 전쟁을 예견한 잉글랜드가 스페인을 지원할 조건으로 성사시킨 것이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헨리 7세는 스페인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헨리 7세는 치세 동안 왕권 확립을 위하여 힘쓴 왕인데, 그의 노력은 아들 헨리 8세 시기에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509년에 즉위한 헨리 8세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의 사이에 메리 공주가 있었지만 딸을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 생길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죠. 그는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합스부르크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던 클레멘스 7세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1532년 수장령을 통하여 잉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 국왕이 직접 통치한다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영국 시민혁명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건국 등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3년 1월 둘째 아내 엠블린과 결혼하여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엘리자베스를 낳았지만, 그녀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통 혐의로 처형당하게 되죠. 1536년에는 제인 시무어와 세 번째 결혼으로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지만, 제인은 산용열로 곧 사망하였고, 이후 헨리 8세는 그림과 같이 3명의 왕비와 추가로 결혼하였습니다. 헨리 8세의 가장 큰 업적은 교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왕실의 부를 축적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외부 침략에 맞설 힘을 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등장하는 왕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 영국 성공회를 선포한 왕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대영제국의 기틀이 되는 양모 생산과 모직물 산업이 잉글랜드의 기간 산업으로 발전하였죠. 하지만 신흥 지주층 젠트리가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울타리를 그음으로써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게 되고, 그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18세기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1553년 결핵으로 17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에드워드 6세 시기의 실권은 노썸벌랜드 공작 존 더들리에 있었는데, 에드워드가 사망하자 자신의 며느리이자 헨리 7세의 증손녀인 제인 그레이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 1위 메리 1세의 추종자들에 의해 곧 체포되었으며, 제인 그레이는 왕위에 오른 지 9일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1553년 메리 1세는 37살의 나이로 즉위한 사실상 잉글랜드 역사 최초의 여왕이라 하겠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출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 국가로 환원시키려 하였죠. 하지만 신흥 귀족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카톨릭 국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택하였고, 카톨릭에 반발하는 무리들을 제거할 이단 처벌법을 제정하였죠. 이때부터 3년 동안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 등 반란으로 몰린 수많은 신교도들이 처형되었는데, 이것이 메리 1세를 피 메리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칵테일 블러디 메리의 메리가 바로 이 메리입니다. 어쨌든 300명이 넘는 숙청 속에서 민심은 그녀를 등졌고, 메리 1세는 100년 전쟁 후 프랑스 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칼레마저 프랑스에 빼앗기며 1558년 11월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 25살의 나이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통일법을 발표하여 스스로 국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 배제된 채 정부 요직은 모두 국교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즉위 후 가장 큰 국사는 여왕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왕이 자손을 보지 못한다면 왕권은 헨리 8세의 누이인 마가렛의 손녀 메리 스튜어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국교회의 관료들은 여왕이 국교회를 믿는 후계자를 낳아주기를 원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왕은 로버트 더들리 등 무수한 결혼 상대를 내버려둔 채 끝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로버트 더들리는 제인 그레이를 왕위에 올린 존 더들리 노썸벌랜드 공작의 차남입니다. 한편 1568년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신교도와의 갈등 끝에 잉글랜드로 도망온 후에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추겔의 학살, 1584년 네덜란드 오라녜공 빌렘의 암살 등을 통하여 카톨릭에 의한 여왕 암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결국 1586년 베빙턴이 계획했던 여왕 암살의 음모에서 메리 스튜어트의 밀서가 드러나며 이듬해 메리는 처형당하였죠. 아울러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코르테스가 아메리카를 정복한 후에 대량의 은을 운반하여 스페인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인데, 여왕은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스페인 함대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었죠. 1588년 마침내 펠리페 2세는 도버 해협으로 무적 함대를 보냈고, 여왕은 하워드경을 사령관으로 그들에 맞섰습니다. 이것이 세계 몇 대 해전을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칼레 해전으로, 이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스페인은 제해권을 잉글랜드에 넘겨주고 네덜란드 독립을 허용하는 계기도 만들어주게 되었죠. 이후 1603년에 여왕은 후사 없이 숨을 거두었고, 잉글랜드에는 여왕과 가장 가까운 혈통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어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됩니다. 튜더 왕조의 출발점이 되는 장미전쟁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으로서 100년 전쟁과는 달리 무수히 많은 귀족이 살해되어 왕권을 견제할 귀족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튜더 왕조의 왕들은 이 점을 적극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의회 권력이 강한 영국에서 다시 없는 절대왕정을 이룬 왕조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 여왕 엘리자베스가 후사 없이 사망하여 120년 역사의 튜더 왕조는 허무하게 끝났고, 대신 건설된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며 잉글랜드를 세계 최초로 시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